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은행 창구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서류 하나를 떼우라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오늘 반찬해야 하나? 제일 가까운 주민센터가 어디더라? 막 이런 생각에 식은땀에 흐르는 순간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하루 반나절은 그냥 날렸을 텐데 이제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죠. 바로 정부24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앱이 없던 시절이 어땠나 상상이 안 갈 정도니까요. 근데 이걸 단순히 서류 떼는 앱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건 그냥 앱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 서비스의 중심,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창고라고 봐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자료가 바로 그 공식 안내 가이드하고 또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가 담긴 앱스토어 사용자 리뷰들이에요. 네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정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완벽한 디지털 세상과 실제 사용자들이 그 세상 안에서 겪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랄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두 자료를 막 넘나들면서 정부24가 내세우는 그 화려한 기능들의 실체는 뭔지, 그리고 그 기능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때로는 왜 삐걱거리는지 그 속사정까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아마 정부24를 그냥 쓰는 수준을 넘어서 그 가능성과 한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경지에 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약속의 세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뜨는 건 역시 서류 발급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정부24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 주민등록등본 초보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정말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혁신이죠. 예전에는 이 서류 하나하나가 다 다른 기관 소관이라 여기서 이것 떼고 저기서 저것 떼고 그야말로 서류 발급 투어를 다녀야 했잖아요. 맞아요. 투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런데 이걸 한 곳에 모아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시간 절약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안내 가이드를 보면요. 단순히 서류를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용자의 삶의 단기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서비스가 있죠. 아, 전입신고. 이사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네.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이사할 때 처음으로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해봤는데 와, 정말 신세계였어요. 평일 낮에 일부러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해방감인지.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더요?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보통 뭘 하죠?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때 은행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바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입니다. 이 사람이 세금은 잘 내고 있나? 이걸 보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사라는 하나의 큰 이벤트에 딸려오는 그런 후속 작업들이 있군요. 맞습니다. 정부24는 바로 그 흐름을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전입신고라는 메뉴 옆에 세금 납부 증명 같은 메뉴를 자연스럽게 배치해서 사용자가 맞다, 이것도 필요했지 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 보관함이 아니라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인생 가이드에 가까운 접근 방식이에요. 문서 보관하면서 인생 가이드로의 전환이라 그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렇게 보면 정부가 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주는 기능들도 있더라고요. 보조금 24 서비스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정부24가 지향하는 다음 단계의 서비스입니다. 이전까지의 행정 서비스가 우리가 요청해야만 답을 주는 좀 수동적인 형태였다면 네. 이제는 혹시 이런 혜택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아닌지 정부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좀 뭐랄까 빅브라더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걸려 있죠. 그렇죠. 안내 자료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철저히 본인 동의, 그러니까 옵트인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아, 사용자가 내게 맞는 혜택 찾아보기에 동의를 해야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나의 정보를 연계해서 맞춤형 혜택 목록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제가 먼저 동의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소득 수준, 자녀 유무, 연령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 주택 지원금이나 육아 수당 같은 걸 추천해 주는 거죠. 아, 동의 기반이군요. 그렇다면 안심이네요. 사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죠. 그걸 먼저 알려준다는 건 엄청난 변화네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여권 만료일이나 운전면허, 갱신기간 같은 걸 알려준다면서요. 네, 깜빡하기 쉬운 것들이죠. 이것 역시 내가 정보를 찾아가는 시대에서 정보가 나를 찾아오는 시대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행정 편의를 넘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을 더 세심하게 관리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의 정점을 찍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정말 감탄했던 건데요. 바로 전자문서 지갑입니다. 아, 전자문서 지갑?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을 출력 없이 정부24 앱으로 온라인 제출한다. 이 문장 자체가 그냥 미래 아닌가요? 종이가 사라지는 시대의 서막이죠. 하하. 예전에는 정부24로 서류를 발급받아도 결국엔 프린터로 출력해서 직접 제출해야 했잖아요. 맞아요. 이 과정에서 위변조의 위험도 있었고 종이 낭비도 심했고요. 전자문서 지갑은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디지털 안에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위변조를 막고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내 스마트폰 지갑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기관의 전자문서 지갑으로 바로 전송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부기관에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서비스의 가장 강력한 점, 바로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생태계의 확장이요? 네, 처음에는 공공기관 위주였지만 지금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통신사나 대학교까지 제휴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맨날 쓰는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같은 민간 앱 안에서도 내 전자문서 지갑을 열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부가 만든 인프라를 민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거죠. 사용자는 가장 편한 앱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이야,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네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프라를 구축한 셈이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공식 가이드만 놓고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디지털 정보의 모습입니다. 감탄만 나와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잖아요. 공식 발표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하하, 그렇죠.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현실의 사용자들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살펴본 앱스토어 리뷰에는 어떤 목소리들이 담겨 있었나요? 그 현실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객관적인 수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네. 정부24 앱은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건을 훌쩍 넘었고 앱스토어 평점을 5점 만점에 무려 4.8점입니다. 4.8점이요? 이건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앱 덕분에 시간과 돈, 노력을 아끼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이죠. 4.8점이라는 평점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는 저처럼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원래 마이크는 소수의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열리는 법이니까요. 그 0.2점의 아쉬움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 높은 평점 속에 가려진 공통적인 불만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불만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관문인 로그인과 인증 단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로그인 문제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2025년 11월에 올라온 한 사용자 리뷰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이분은 분실물 신고를 하려고 정부24 앱을 켰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분실물 신고 서식을 열심히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간편 인증까지 마쳤대요. 네, 다 했네요. 이제 신청 완료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버튼을 누르자마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대신 다시 앱의 첫 메인 화면으로 튕겨져 나갔다는 겁니다. 허무하네요.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증별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로그인해서 확인해 보니 신청 내역은 당연히 없었고요. 이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고 해요. 리뷰에는 무한 도돌이표 현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와, 사용자의 좌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표현이네요. 상상만 해도 혈압이 오르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또요?
2025년 10월에 다른 사용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분은 전자증명서로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보내려고 할 때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오류창만 계속 떴다는 거예요. 아니,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을 하라고요? 그렇죠. 2시간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마감 시간이 정해진 중요한 서류였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겠죠.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24,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바로 그 답변이 이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오, 행정안전부의 공식 답변은 이랬어요. 전자증명서 관련 서비스는 실제 운영을 전자문서 지갑 운영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콜센터 1566-2119로 문의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 24라는 앱 하나를 쓰고 있는 건데 문제가 생기니 다른 곳에 전화하라고요? 정확히 그겁니다. 여기서 바로 서비스 파편화라는 디지털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서비스 파편화. 네. 사용자에게는 하나의 통일된 앱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 기능마다 담당 부서와 운영 주체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24는 또 다른 사업 단위, 세금 증명은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시기죠. 아, 그러니까 겉은 매끈한 하나의 자동차처럼 보이는데 막상 보닛을 열어보니 엔진은 A 회사, 변속기는 B 회사, 바퀴는 C 회사 제품이라서 고장이 나면 각각 다른 정비소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디지털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수많은 기능이 하나의 앱으로 통합될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전화해서 내 문제를 설명해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운 그야말로 책임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기능이 99개나 있어도 내가 지금 당장 써야 하는 단 한 가지 기능이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제출이나 인증 단계에서 막혀버리면 그 사용자에게 정부 입사는 그냥 안 되는 앱일 뿐이겠네요. 맞아요. 12월에 다른 리뷰에 있던 로그인을 몇 번을 해도 계속 그 자리라는 한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천 가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시적인 장점과 별개로 한 명의 사용자가 겪는 이 미시적인 실패 경험은 서비스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과 로그인은 서비스의 가장 첫 관문, 현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문이 열리지 않거나 계속 닫혀버리면 그 안에 얼마나 멋진 가구들이 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오늘 정부 24의 약속과 현실, 그 양면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사무소에 가야만 했던 수많은 일을 내 손안으로 가져와 우리 모두의 시간을 벌어주고 심지어 내가 몰랐던 혜택까지 찾아서 알려주는 정말 고맙고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화려한 기능들의 이면에는 로그인 오류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용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냉정한 현실도 마주했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발생하는 서비스 파편화와 그로 인한 지원 창구의 분산 문제는 앞으로 디지털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인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사실 이면에 일부 사용자가 겪는 극심한 불편함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는 이런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성공을 가늠하는 진짜 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5천 가지가 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능의 다양성일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 당장 필요로 하는 단 하나의 기능을 가장 절실한 그 순간에 아무런 오류 없이 완벽하게 끝마칠 수 있게 해주는 안정성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편리함이란 수천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필요한 단 하나의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막힘도 없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 경험, 바로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